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61cm에서 키 수술 후 168cm가 된 키파인더라고 합니다. 키 수술은 언제 하신 거예요?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반 전. 일단 불편한 거나 그런 게 엄청 많았으니까 이 힘든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키로 인해서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가장 와닿을 만한 걸 말씀드리면 역시나 연애가 진짜 힘들었죠. 연애요? 네. 좀 가슴 아플 것 같은데. 가슴 아프긴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대인 관계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되게 좋은 오빠 봐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고민 상담도 막 해주고 하는데 저랑 정말 친한 되게 키 크고 잘생긴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좋아했던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벌써부터 마음 아픈데요? 아, 그죠? 이 친구는 이 형한테 마음이 완전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친구를 놓지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이 형은 이 관계를 알아요. 그리고 또 이 형 입장에서 이 여자가 자기 취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오빠 때문에 이 오빠가 날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형 얘기를 하면 얘가 웃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웃게 해주려고 이 형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 슬픈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얼굴을 보면 준수하시잖아요, 외모가.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키파인더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지? 키라는 거를 생각할 것 같긴 해요. 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남자로서의 매력을 어필 못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쵸. 그런 거를 돌려서 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빠는 앉아있을 때는 진짜 멋있다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씩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디메리트긴 하구나 하는 게 각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이게 결국 다 연결돼서 사이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친구가 떠오르는데 저한테 소개팅 좀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한 친구가 있어요. 내 키가 163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선을 하겠죠. 그럼 상대 여자한테 제 친구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키에서 잘려버려요. 당연히 잘리죠. 근데 친구한테는 키 때문에 싫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주선자로서 되게 고민인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들? 제가 소개팅을 살면서 2번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나쁜 말일 수 있는데 소개팅을 주선 안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서로한테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소개팅은 누구나 되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있는 미팅인데 애초에 이미 키 작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은 소개팅에서 발산하기가 힘들어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내가 키 작은 친구를 위해서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럼 소개팅이라는 명목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만추. 네, 자만추를 해서 술 먹고 있는데 뭐 올래? 뭐 괜찮은 친구 있어. 재밌게 놀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일단은 키가 작으면 첫인상에서 여성분들이 남성으로 인식을 거의 안 해요. 세게 말하면 그냥 머리 짧은 여사친이거든요.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남성성을 어필하고 남자로서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애초에 시작하는 허들이 다르죠.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랑 흙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키 수술이라는 걸 발견하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키 수술이 저도 검색해봤지만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불안한 수술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키 수술을 결심한 계기가 딱 있었나요? 저도 처음에는 무섭고 하면 안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100년도 더 된 수술이고 수술 케이스도 되게 많은데 수술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부분이 있고 환자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자가 하는 부분을 잘 노력하면 부작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다. 거의 없을 수 있겠다 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알고 나니까 제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수술이 됐죠. 경제력은 자기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키는 자기가 노력하면 극복을 못해요. 앞으로의 미래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희망이 없을 때. 그쵸. 키가 딱 그런 거거든요. 사실 피부색이랑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노력을 바꿀 수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울한 건데 이제 키 수술은 그 우울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빛을 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빛이고 희망이었죠. 그러면 수술을 하겠다고 딱 결심했을 때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거 해도 돼? 위험한 거 아니야? 궁금증이 더 많은데 가족들은 장난이 아니었죠. 큰 누나는 막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일어났고 잘못될까봐.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과 무슨 얘기를 주로 나눠요? 저는 키 수술을 어느 부위를 몇 센티미터 정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은 그 정도로 하면은 운동 능력에 감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하고 싶다. 이렇게 그냥 거의 본론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술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나요? 돈과 시간. 돈과 시간이라고 하면은 각 병원에서 제공하는 수술비가 있어요. 그 수술비 외에 5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여유 자금이. 이유는 외래 비용이랑 재활기구 사는 비용, 약값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고, 그리고 시간인데 시술 받고 공부해도 되냐, 뭐 일해도 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도 되는데 저는 비추천하는 게 재활 운동 정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 건강이 진짜 안 좋아져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자진해서 6개월간 환자가 되는 수술이에요. 환자가 되면은 계속 휠체어 생활하고 병상 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찌뿌둥하면 밖에 나가서 걷고 오면 리프레시 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하는데 그런 게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생각하셨던 것만큼 잘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여유로워야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부작용 없이 수술을 마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작용을 알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뭐 케바케긴 하지만. 네, 어떤 종류가 있다, 왜 생긴다를 다 알고 갔죠. 그럼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거의 대부분이 재활 운동 안에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시술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로 뼈를 늘려요. 그리고 환자들이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뼈가 늘어나면 근육도 그만큼 늘어나야지 운동이 제대로 되잖아요. 근데 근육을 안 늘리면은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근육 연장 운동 반드시 해야 되고 재활 운동을 안 하면 외래 갈 때 보는데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걸을 때도 이상하게 걷고, 그러니까 이제 까치발이라고 하는데 발이 까치발 선 상태로 이게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근육이 그만큼 늘어나야 걸을 때 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고 그냥 계속 당기고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재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럼 이제 수술 당일로 가보면 잠은 와요, 전날에? 병원 가기 전날에 잠 잘 왔어요. 그래요? 나 떨려서 못 잤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일날 돼서 병원을 갔어요. 네. 수술 준비 다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눕고 나서 마취하잖아요. 누웠을 때 기분이 어때요?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하고 싶다 였는데 의사 선생님 마취하고 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못 뵙고 그리고 수술실이 엄청 추웠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마취를 깨잖아요. 네. 정신이 이제 돌아와요. 그럼 처음으로 느낀 게 뭐였어요? 쌍욕. 아파서요? 네, 진짜 욕이 많이 나오는데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화끈화끈하고 피멍이 드는 곳을 계속 누가 누르고 있는 느낌. 거기다가 저희가 팔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힘들잖아요. 그 힘듦이 다리에도 느껴져요. 다리에 들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다리는 힘든데 전신 마취다 보니까 폐에 있는 가스를 빼내야 된대요. 그래서 잠을 자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리는 아프지, 잠은 오지, 근데 옆에서 잠은 자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엄청 신경 날카로워지고 진짜 욕밖에 안 나왔었어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욕을 진짜 했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아프구나. 저희 협력사인 아정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정당은 현금지원금을 당일에 입금해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넷은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까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알뜰폰도 약정 없이 월 2만 원대에 개통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꼭 한번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정말 조금 움직여도 아파요. 한 수술 후 3일쯤 됐을 때 대변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침상에서 휠체어를 타고 대변을 보러 갔다가 대변 보고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함부로 움직이면 아프다니까 정말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때 조금 후회하지 않았어요? 괜히 했나? 그때는 안 했고요. 수술이 연장이 끝나갈 때쯤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짓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왜 연장이 끝나갈 때쯤 했어요? 연장이 끝나갈 때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수술은 그냥 아프면 끝이에요. 그냥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네, 끝이야. 이게 끝인데 연장을 할 때는 이 연장을 스스로 연장을 해요. 이게 뭔데요? 이게 손이 왜 뭐 조절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환자가 직접 조절해서 다리를 연장을 해요. 당연히 이왕 한 거 1mm라도 더 크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랑 근육이 이렇게 연장이 될수록 당연히 더 타이트하게 당겨질 거 아니에요, 장력 때문에. 그래서 연장을 오래 할수록 힘들어요, 막바지로 갈수록.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키 크네, 늘리네, 좀 아프네, 그래도 재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한 번 연장할 때마다 이거 연장하면 또 땡길 텐데, 연장통 올 텐데 하지 말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그래도 이왕 한 거,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환자가 하는 역할이 많다는 게 이거구나. 그쵸. 와, 이걸 내가 고통을 알면서 내가 내 스스로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알아서 딱 나오면 다 늘려져 있고 그 뒤에는 내가 재활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